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럭계는 세미가 접수한다. 트럭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테슬라 세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이 되면요, 미국 트럭 운송기사가 16만 명 부족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테슬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럭 운전기사가 미국에서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에는 약 6만 명이 부족했는데요. 2028년에 되면 16만 명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화물운송협회에서 이 가장 자율주행이 필요한 곳이 바로 트럭 화물운송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지금 미국 물류의 70%를 트럭이 운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이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럭 운전기사는 이 업무 환경이 굉장히 이제 고되죠. 그리고 점점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은퇴를 많이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또 요즘에는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무관심하게 되면서 점점 트럭 기사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약 6만 800명의 그 트럭 기사가 부족했는데, 10년 후인 2028년 되면 이 트럭 기사가 약 16만 명이나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과는 또 다르게 미국 그 연방 차량 안전청에서는 이 트럭 기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대지가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트럭 기사들이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부터 이 미국 연방 차량 안전청은 트럭 운송 규정을 개설을 해서 과도한 업무로부터 트럭 기사들을 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럭 기사는 11시간 이상 그 운전을 할 수가 없고요.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70시간 미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상한선에 이제 도달할 경우에는 34시간을 그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이 규정을 만약에 준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트럭 기사가 과속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점 더 그 많은 그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트럭 운송 분야에 있어서 그 자율주행을 빨리 이제 적용을 하려고 엄청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그 자동 운전 트럭을 그 운행을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테슬라가 이 최근에 그 FSD를 통해서 레벨 4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럭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동 운전 트럭, 자율주행에 관해서 이 트럭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 그 5월에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자동 운전 트럭의 그 실제 도로 운행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전기차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 기관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가 돼 있었고, 이걸로 자율주행을 하려다 보니까 크게 큰 발전을 이제 이루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먼저 그 자동 운전 트럭의 도로 운행을 허가를 하긴 했지만, 이 차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서가 또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럴 때는 또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또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2015년부터 다임러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선두로 이제 활약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다임러 트럭이 만든 자동 운전 트럭은 레이더와 그 다음에 카메라로 전방을 탐지하고요. 순항 제어 기술로 자동차 간 거리를 자동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다임러 측 설명에 따르면요, 트럭 충돌 사고의 90% 이상이 그 피로한 운전자 실수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피로하기 때문에 이 트럭 그 충돌 사고의 거의 90% 그 대부분이 이 운전자의 그 피로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주행 시스템은 피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고, 다만 이 차선이 흐릿한 경우에는 센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 자율주행 자동차 법규가 있는 곳에서만 이 자동 운전 트럭을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트럭에 또 이렇게 자율주행을 먼저 적용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이 사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이제 붙어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그 몇 대의 트럭이 집단으로 밀착 주행하는 이 플래투닝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하는 기사를 보시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시면 2015년도에는 그 미국 네바다주에서 그 자동 운전 트럭이 실제 도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내주었고, 2016년도에는 이런 기술에다가 그 플래투닝 기술을 이용해서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이 도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럭 플래투닝 개념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트럭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와는 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그냥 스스로 이제 한 대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지만, 트럭은 한 대만 운전하는 그런 자율주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것을 트럭 플래투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플래투닝이라는 것은 몇 대의 트럭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뒷차가 앞차를 1초 또는 15m 간격 이내로 따라 붙어 가지고 꼬리를 물면서 주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가 동시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대의 트럭이 마치 기차처럼 하나로 연결돼 달리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뒤에 있는 트럭은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을 이용해서 앞 트럭의 위치와 방향,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럭 수송에 있어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자, 특히 이 트럭 플래투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큰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연료 소비량을 15%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선 트럭이 뒷트럭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는 트럭은 후류라고 해서 이 고속주행 중인 자동차의 뒤쪽 공기 흐름이 흐트러져서 기압이 낮은 상태가 되는데,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필요한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료를 훨씬 덜 소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럭 두 대가 플래투닝을 하게 되면은 한 해에 10만 마일을 달린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연료비를 약 6,000유로, 78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고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자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볼보의 그 응급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다임러의 고속도로 파일럿 연결 시스템 등의 기술을 이용하면요, 브레이크 반응 시간이 0.1초 이내로 짧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 운전자가 반응하는 시간은 1.4초인데요. 이것보다도 14배나 그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럭들이 서로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동시 제동이 가능해서 갑작스런 제동에 따른 그런 추돌 사고 가능성을 막아준다는 거죠. 따라서 사고율이 인간이 운전할 때보다 훨씬 낮아진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통 정체가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자, 밀착 집단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딱 붙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 간 간격이 좁고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대의 트럭이 플래툰 모드로 주행할 경우에는 선두 차량에서 그 후발 차량 끝까지 거리가 이제 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180m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럭 플래투닝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 친환경, 그죠?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럭에서 이 기술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려고 했던 기술이 굉장히 좀 빨랐고 좀 목적이 또 일반 승용차와는 달랐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럭 화물 운송에 이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은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첫째는 미국 물류의 70%를 트럭이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운전기사가 그 업무 환경도 고되고 고령으로 은퇴도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트럭 기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약 6만 800명의 트럭 기사가 부족했는데 2028년이 되면 약 16만 명의 트럭 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트럭의 자율주행에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은 대부분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복잡한 시내와 달라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레벨 4단계 자율주행 트럭을 상용화한다면은 그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넓은 대지를 통해서 물류를 배송하는 중국이나 유럽 또한 이 자율주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자율주행 트럭 분야의 대표 기업들, 그러니까 테슬라, 세미의 경쟁자가 되겠죠. 이 경쟁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투심플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코디악 로보틱스와 웨이모, 그 다음에 스웨덴의 아인라이드가 있는데요. 웨이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심플하고 그 코디악 로보틱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자율주행 영역의 글로벌 첫 IPO는 중국 기업이다, 이런 기사가 이제 떴는데요. 이 자율주행 분야 첫 글로벌 상장 기업인 투심플이 그 2021년 그 4월 15일에 그 중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투심플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의 주가는 그 주당 40.25달러로 거래를 시작해서 그 41.5달러까지 그 올랐다가 점점점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2022년 3월에 되면 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 투심플이 중국 사업을 매각했다. 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2021년 4월 14일에 그 투심플이 4월 15일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이제 기사가 떴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말인 2021년 12월 30일에 이 투심플이 애리조나의 고속도로를 128km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굉장한 그 기대를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2년 3월에 그 중국 사업을 그 매각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본 투자자를 모색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국무역협회의 이 자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미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투심플이 중국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중국계 미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업체인 이 투심플이 자사의 중국 지분에 대한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의 그 국가안보 검토 이후에 중국 사업을 처분하고 미국 시장에만 전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뭐 세계 그 글로벌 자율주행 그 트럭 사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 코디악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 4세대 자율주행 트럭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입니다. 이때. 자, 그래서 새로운 자율주행 트럭은 그 루미나르의 아이리스 라이다, 그리고 독일 체데프의 그 풀 레인지 레이더, 그 다음에 중국의 허사이커지의 360도 스캐닝 라이다 등을 탑재하고 있고, 브리지스톤의 스마트 센싱 타이어 기술을 적용하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솔루션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을 채택을 했다. 이 트럭은 올해 4분기에 실제 도로 주행에 나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 트럭 자체도 지금 비싸거든요. 근데 이 트럭 자체에다가 지금 라이다를 몇 개를 달고, 그 다음에 레이더도 달고, 지금 센서도 달고 하게 되면 이 트럭이 도대체 얼마의 가격이 나올지 진짜 상상을 하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오더라도 정말 이 낮은 가격에 팔기는 불가능하겠죠. 라이다에다가 뭐 레이더에다가 뭐 센서에다가 이 플랫폼도 자기 게 아니단 말이죠. 엔비디아 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 차량 가격이 상용화될 정도로 낮아지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022년 8월 29일에 북미 최대 여행 센터와
그 코디악 로봇 트럭이 맞손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상용 트럭 고객들에게 자율 트럭 검사, 유지 보수, 주유 데이터, 오프로드 화물 픽업 하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테슬라 세미트럭의 이 경쟁자들은 좀 비리비리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또 나름 이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이 트럭 운전기사 부족은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이 트럭계는 이 세미가 접수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트럭계의 게임 체인저는 바로 테슬라 세미가 될 것이다. 여기에 2028년 미국 트럭 운송기사가 16만 명이 부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테슬라 세미의 그 사업의 확장점이 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세미에 대해서 그럼 경쟁자들보다 어떤 점이 이제 훌륭한지 자세히 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 세미가요, 드디어 12월 1일에 그 펩시 회사에 그 테슬라 세미를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엄청나게 이제 익사이티드 돼서 이 트위터를 올렸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12월 먼저 펩시로 배송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테슬라 세미트럭의 생산 시작을 발표했다. 그는 테슬라 세미는 500마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펩시는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모든 전기 클래스 8트럭 100대를 주문했다. 해서 드디어 올해 12월 1일에 그 펩시 회사에 그 테슬라 세미트럭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2월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펩시가 그 100대를 주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2017년 12월이잖아요. 그러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말이니까 정확하게 한 5년이 된 거죠.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만 5년 만에 이 펩시의 그 테슬라 세미트럭을 인도를 하게 됐는데 이 일론 머스크도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데 저는 이 펩시 회사도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5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 계속 늦어지는 이 세미 트럭을 주문을 하고 5년 동안이나 또 기다렸다는 이 펩시 회사도 이 정말 대단한 회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이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 큰 혜택을 받을 거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즉 거의 4만 달러, 트럭 한 대당 약 4만 달러까지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4만 달러니까 지금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이 5천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점점 더 이제 좋아진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미트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행거리가요 500마일이라고 하는데 그 킬로미터를 치면 약 800km입니다. 한 번 충전해 가지고 800km를 가니까 이 엄청난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독립 모터가 이제 3개가 있어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터가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른 모터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광활한 대지를 이제 다니다가 모터가 고장 나서 그 자리에 서서 이 자동차가 이제 수리가 될 때까지 하염없이 좀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또 이 트럭 운전사들의 큰 고통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염려를 많이 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로백이 거의 20초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운전석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운전석이 한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과 왼쪽 사이드 미러의 측면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보다 나은 그 운전자의 그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테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운전석에서 향상된 시야를 확보하고 왼쪽과 오른쪽 화면에서 사이드 미러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화물 트럭 그 기존에 이제 콤비네이션 트럭이 많은 그 오염원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은 에너지 소비가 이제 마일당 2kW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1마일 갈 때 2kW 미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콤비네이션 트럭은 미국 전체 차량에서 약 10%가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10% 차량 수는 10% 미만인데 미국 배기가스의 약 18%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량 대수는 적지만 이 오염은 훨씬 더 많이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트럭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오염원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약 4만 달러라고 하는 큰 금액의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콤비네이션 트럭의 그 배기가스량을 그 약 18% 차지하는 그 배기가스량을 줄이면서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미 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이 500마일을 아까 주행할 수가 있다고 했죠. 최대 그 한 번 충전해 가지고 500마일 약 800km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 테슬라 세미 차저를 이용하게 되면은 30분 이내에 최대 7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충전하게 되면은 70%까지 이제 달릴 수 있게 되니까 약 56이니까 한 560km, 30분만 충전하면 560km까지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트럭 운전자는 이 차저 그 충전 시설이 있는 걸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충전 시설에서 다음 충전 시설에서 또 다음 충전 시설이 500km 내에 있다면 이 포인트로 30분마다 이제 충전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큰 장점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또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미 메가 차저를 따로 둬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충전하려고 이 테슬라가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디젤로 연료를 보급하는 것보다 마일당 약 2.5배가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미 트럭을 사게 되면요, 그 3년 동안 들어가는 연료비를 20만 달러를 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달러니까 거의 2억 9천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 OTA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 전기차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그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그 부품 수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이 고장나서 뭐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이런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운전자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가격을 예전에 이제 그 트럭 가격을 추정해 보게 되면 그 300마일 차량은 15만 달러, 500마일 차량은 18만 달러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차량 가격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8만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차를 사서 운행을 하게 되면 연료비를 3년 동안 2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된다면 이 500마일 차량이 그 18만 달러이기 때문에 3년만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차량 가격을 그 뽑고도 남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차를 사서 3년 동안 운행을 하게 되면 이 연료비 절감액이 이 차량 가격보다 이 연료비 절감액이 더 크게 된다. 그러니까 3년만 운행을 하게 되면 차량 가격을 뽑는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장점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세미트럭의 장점은 앞으로 뭐가 될 거냐 하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플래투닝 시스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트럭 세대를 운전자 한 명이 이제 운송하는 호송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 트럭에만 운전자를 배치하게 되고요, 차량 두 대는 FSD로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플래투닝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두 명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연료비까지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지만 여기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4대, 5대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 장점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럭계는 그야말로 이제 세미가 접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이 바로 이 트럭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028년에 가면은 미국 트럭 운송기사가 그 16만 명이나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그 세미 트럭이 얼마나 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질지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출시되고 나서 지금 생산을 얼마나 또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 강력한 수요에 따라서 이 테슬라의 그 세미 트럭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럭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테슬라 세미 트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